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동안 586가 여성들이 해왔던 가스라이팅에 대한 고찰을 한번 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원글은 주식 갤러리 글인데요. 지금은 삭제되어서 없고 엠팍에 보니까 어떤 분이 퍼날르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글에 앞서가지고 최근 통계 자료를 좀 봤으면 하는데요. 일도 안 하고 구직 할당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지금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졸자만 4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통계 같은 경우는 1999년부터 통계가 작성이 되었는데 역대 최대예요. 그리고 이 비율은 코로나 때보다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는 뭐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는 거는 심상치 않은 거죠. 그리고 주로 20대 증가세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시던데, 물론 당연히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저는 다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금기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언급이 없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젊은 남자들이 나그한의 정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탕핑종들처럼 일종의 저항을 하고 있다.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현상 자체가 나라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남은 호구 노예나 다름없었다. 이런 정보가 넘쳐나는 미디어 시대 21세기에서도 자발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자행된 주입식 교육과 각종 586 딜러들의 가스라이팅으로 강력하게 세뇌를 당했기 때문이다. 각종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국가와 기성세대들이 한남들을 학교에서, 군대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완벽한 저항, 한번 할 줄 모르는 노예로 만드는 작업을 거치고 있었다. 특히 정치인들, 기득권들이 이거를 주도한 거예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하지만 한남도 지능이 있고 엄연히 자아가 존재하는 인간이었으므로 국가와 586 딜러들은 이들이 자아 성찰을 하여 한남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계급을 인지하고 노예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잔혹한 가스라이팅을 깨고 사회에 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디어와 반대 성비를 이용해 또 다른 세뇌를 자행하게 되었다. 바로 한여들의 가스라이팅, 각종 비읍누노 성향의 미디어를 어린 시절부터 접하게 해서 특히 한여들의 여기 가스라이팅은 피해의식을 주입을 시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한남들의 물소력을 강화시키고 남성성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고통 속에서 이미 두뇌가 헬조선의 가스라이팅과 세뇌로 쩔어진 한남들은 또 세상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한여들의 가스라이팅과 비읍누노를 세상의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게 되고 남성성이 거세된 채로 결국 이를 토대로 하나의 자신들끼리의 믿음을 만들게 된다. 그 고통을 버텨내기 위해 가상의 한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한여와의 사랑이란 것이었다. 한남들은 어린 시절 각종 조선 발라드, 순수하고 착하고 어린 한여가 불륜과 가난으로 점쳐진 개막장 집안 속에서도 상처를 받지만 나쁜 한여와 양아치 한남의 괴롭힘 속에서도 착하고 개념 있는 알파메일을 만나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자랐다. 그래서 한남의 사상은 뒤틀리게 된다. 자신이 영화 속에서 드라마 주인공 같은 그런 남자가 되어 순수하고 지조 있는 한여와 가정을 이루는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한상의 사랑을 꿈꾼 것이다. 한남들은 노예 같은 생활 속에 착취되면서도 한여와의 결혼과 사랑을 순수하게 꿈꾸며 불합리한 국가와 기성세대들의 대우를 버텨나갔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 대우가 쓰레기 같은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고 모든 불합리한 대우는 버틸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여들의 불합리한 가스라이팅에도 언젠가 자신의 아내가 되어서 자신과 알콩달콩
살아줄 날을 꿈꾸며 노예의 짓도 자처했다. 한여들을 얻기 위한 경쟁에 자신과 같은 교통을 겪고 살아가던 한남들은 서로 동료가 아닌 적이 되어 서로 비슷한 처지임에도 진정한 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싸워대길 바빴다. 하지만 뒤에서 586 딜러들은 주인님 밑에서 서로 싸우는 노예들을 보며 그저 웃을 뿐이었다. 하지만 한여들이 자행한 악은 세상과 상호작용을 일으켰다. 배떼지가 처부른 한여들이 태아령이 빙의하기 시작한 것인지 페미니즘을 시작으로 폐악질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586 딜러들의 사회유지 부품으로 소모되던 젊은 한남들이 그나마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 한여들과의 사랑이 페미니즘의 시작으로 그리고 설거지론 이후 완벽하게 깨져버리자 마침내 한남들은 자신이 철저히 사회의 밑바닥 계층으로서 노예 계급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드라마 속에 그런 한여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불행하게 자란 한여는 그 순수함과 지조를 지키며 꿋꿋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천혜성을 내던져버리고 성매매를 하며 낙태를 밥 먹듯이 하고 있었고 표독스러운 표정과 감사지수 제로인 X 같은 마인드 생각으로 국가를 위해 갈려나갔던 수많은 남자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을 욕하고 있었다. 기껏 사랑해줬고 자신이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기생하며 다른 알파 메일들과 잭스 파티를 벌였고 자신이 갖다 바치는 돈으로 가정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노리고 온갖 은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은혜는 계곡 말하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적지 않다는 거죠. 이분 말씀은. 나이 먹고 초췌해지고 사회적인 능력도 잃어버리자 재산 반띵을 노리고 보험 살인을 하고 항혼이혼을 신청하는 악마도 울고 갈 그녀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야 만다. 한국 지금 항혼이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그저 자신을 사랑해 주기만을 바랬을 뿐인데 자신을 배신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뒤통수에 칼을 꽂는 한여들의 쓰레기 같은 행태에 진실은 드러나고 만다.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한여의 본성이 드러났다. 동화 속, 드라마 속에 그런 한여는 없고 사랑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한남들이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여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등골과 척수까지 다 빨아먹는 586 딜러들이 만들어낸 인류 사상 최악의 괴물들일 뿐이다. 이들의 딸이죠. 딜러분들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다. 지금껏 그저 한남들은 국가와 사회, 한여들의 소모품이었던 것이다. 그것에 단 일말의 존경도 배려도 없었다. 그저 한남들은 밑바닥이나 깔다가 쓸모 없어지면 씹었던 껌을 뱉듯이 버려지는 존재였다. 이것을 깨달은 것을 안 순간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한남들은 자신을 버린 국가와 사회, 한여들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 자신의 악성 재고가 자신의 인생마저 파탄낼 것 같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586 딜러들이 신내를 풍기며 내 딸 좀 가져가라 하고 발악하고 결혼 못한 여자들이 표독스러운 눈으로 헬창보다 더 두꺼운 굵은 팔뚝과 손가락에 힘을 주며 키보드를 열심히 두드려보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젊은 남자들이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여라. 그리고 남자들은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최근에 이제 나그안이라는 단어가 많은 남자들이 알게 됐고 그동안에는 부정을 하다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12사단 훈련병 사건 아시죠? 그 사건하고 최근에 있었던 쯔양 사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2사단 훈련병 사건은 안타까운 젊은 남자의 목숨을 잃은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중대장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 안 했습니다. 반면 쯔양 사건 보세요. 쯔양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검찰에서 수사 들어갔고 피의자들은 지금 이미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속도를 보세요. 아니 훈련병 죽은 사건은 그렇게 천천히 다루면서 뭐 쯔양이 뭐 정말 뭐 몰라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거랑 일개 유튜버랑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만큼 지금 나라는, 대한민국은 남자에 대해서 그냥 노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고서야 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도 진행하는 게 달라요. 자, 쯔양 사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쯔양 방지법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12사단 훈련병 뭐 방지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이거를 깨달은 거야. 그렇다고 한여들이라도 이게 정상이냐? 한여들도 이게 정상이 아닌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남자들이 이제 뭐 결혼 포기, 연애 포기, 그냥 혼자 살아가겠다. 아니면 국결하겠다, 탈주하겠다, 탕평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륙자 중에 400만 명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의 초식남, 저식남, 중국의 탕핑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난 거고 그 현상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걸 주도하는 거는 20대고. 그래서 이런 나그안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요. 지금 이런 현상, 즉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 들어가는 거 아니면 나 그냥 칠래? 이런 친구들이 급증하면서 대한민국의 구조는 무너질 겁니다. 이미 지금 나그안 정책을 유지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지금도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적으로 나그안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턴하지 않으면요. 아마 회복 불능 상태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들의 각성, 특히 젊은 남자들이 각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애들이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 고생 안 하려고 한다, 그렇게 치부할 내용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구조 자체, 정책 기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남자들이 몰랐으면 관계없는데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아마 더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